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드로잉의 샴박입니다. 드로잉 잘하는 꿀팁으로 계속 이제 라이브 그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이 이제 16번째 방송이고요. 드로잉 잘하는 꿀팁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일단락을 하고, 나중에 또 뭐 또 혹시 또 좋은 팁들 이제 가르쳐 드릴 수 있는 팁들이 또 생각이 나면 그때그때 한 번씩 또 더 진행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드로잉 잘하는 꿀팁은 오늘까지 해서 이제 막방입니다. 마지막 방송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데일리 드로잉, 예고해드린 대로 데일리 드로잉 컨셉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냥 좀 그 다양한 그 재료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 항상 이제 그 드로잉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좀 쉽게 시작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쉬운 그림, 또 이제 쉬운 주제들로 이제 많이 그 영상들을 만들었었고요. 제 채널에 가보시면 되게 이제 기초적인 그 수업 내용들은 이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너무 기초적인 내용들 같은 경우는 따로 제가 클래스를 운영한다면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요즘 트렌드에 좀 맞게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요. 기초적인 그것들 내용들을 이제 더 이상 많이 이제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싶어서 다음 이제 데일리 드로잉 컨셉부터는 조금 더 저도 좀 즐길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그 퀄리티도 조금 더 있는, 욕심을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 위주로, 또 이제 그런 소재나 재료들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제 기본적인 것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재미있는 특이한 뭐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고요. 오늘은 일단 이제 마지막 그 드로잉 잘하는 꿀팁의 마지막 컨셉으로 제가 그 투시에 대한 이야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입체적인 이제 드로잉을 할 때 항상 그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사실 이제 투시도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기본 그 수업 진행할 때 반드시 가르치게 돼 있어요. 가르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뭐 소묘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스차도 하고 이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도형 이런 이제 도형들을 이용한 투시를 가르치거든요. 이런 도형들을 이용한 투시들을 가르치는데 사실 이제 취미 하시는 분들께는 따로 이렇게 투시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투시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강조하게 되면 그게 단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정확한 그림을 그리는 기준이 돼버리니까, 또는 어떤 그 그림을 그리는 기준이 돼버리니까 사실 이제 형태에 대해서 되게 좀 둔하신 분들도 계시고, 조금 그 자유롭게 좀 그림을 하셔야 더 잘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투시에만 또 집착을 하시게 되니까 또 재밌는 그림들이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투시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진행이 되고 나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가르쳐 드려요. 근데 투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배우거나 익히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미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이렇게 그 사진을 찍었을 때 이미 이 사진 속에는요, 투시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시라고 하는 게 공간을, 이제 3차원 공간을 2차원 공간에 우리가 이제 적용을 시킬 때에 우리가 어떤 그 안에서 어떤 그 규칙을 찾았을 때, 아, 이게 뭐 평행인 선들은 하나의 소식점에서 만나더라, 막 이런 이제 개념인 거거든요. 제가 따로 그 아이들 수업을 진행을 할 때나, 또는 뭐 제가 이제 올려드린 자료들에 보면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기초 드로잉 과정에도 있고 기초 소묘 과정에도 있거든요. 그거를 굳이 여기서 따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요거는 이제 편집본으로 들어갈 때 기본적인 투시에 대한 내용은 삽입을 해서 편집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투시를 적용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만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만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투시를 할 때, 투시도를 우리가 이제 그림에 적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진 일단 한 장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풍경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이미 이 평면 화면에는 3점 투시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화면 자체에. 카메라로 이미지를 찍었을 때 이 이미지에는 이미 카메라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눈을 가지고서 촬영한 사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미 3점 투시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요걸 가지고서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일점 투시는 소실점 하나에 모인다라고 배워요. 소실점 하나에 모인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풍경에 가보면, 풍경을 그리면서 보면요, 이렇게 소실점 하나에 딱 정확하게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 이럴까요? 근데 배울 때는요, 항상 소실점 하나 또는 이제 2점 투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소실점이 2개겠죠? 3점 투시는 소실점이 3개,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풍경을 그리거나 정물을 그리거나 할 때 이걸 정확하게 맞추는 경우는요, 극히 드물어요. 실제로 이런 이제 육면체, 정확하게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의 육면체나 뭐 이런 형태를 그릴 때 3점 투시가 정확하게 맞는 거거든요. 그 외의 경우에는 투시의 소실점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는요, 되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정확하게 나오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요, 다 평행의 직각인 개념이 성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간단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1점, 2점, 3점 투시는 점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생겨요 라고 이렇게만 배워놓으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드로잉을 할 때 또는 그림을 그리실 때 그 소실점 찾다가 이거 아닌데 난 분명히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아니잖아, 이 상태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시가 제일 잘 맞는 데는 어디냐면요, 딱 구획이 정확하게 직각으로 나눠져 있는 막 도시, 아파트, 신도시, 요런 각이 딱딱 져 있는 그런 공간에서는 이게 되게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박스,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박스, 내지는 어떤 제품, 정확하게 직각과 수직, 수평,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실내 공간의 벽이라든가, 실내 공간의 천정이라든가, 건축할 때도 직각이라든가, 수직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킨 공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소실점 하나를 찾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공간을 그릴 때는요, 그 소실점 하나에서 멈추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투시가 정확하게 성립을 하려면요, 그러니까 투시의 소실점, 그죠? 투시에서 얘기하는 소실점이 정확하게 모이려면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평행인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평면상에서의 평행뿐만 아니라 이 선과 소실점을 만들려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수직 상승을 하거나 수직 이동, 수평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멀어지는 공간에서 이 선과 이 라인이 같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리가 길이 쭉 세워져 있는데 여기서 쭉 간다. 그거는 길이 계속해서 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해서 이게 평행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 투시를 적용시키고 소실점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평행인 선이어야 돼요. 평행. 이 전제 조건을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배우게 되면 나중에 실제로 적용시키면서 본인이 굉장히 이상한 딜레마에 빠져요.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왜 이거는 모이지 않는 거지? 내지는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하고요, 항상 이게 어떤 소실점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그러면 평행이냐 아니냐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평행이 아니라면 방향은 비슷하게 갈 수 있지만 꼭 소실점이 만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인 거죠. 얘네들이 전부 다 평행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소실점을 못 만드는 거거든요. 언덕이라서 꺾여 있고요. 이렇게 꺾여 있고, 이렇게 가고 있고, 얘네들이 전부 다 정확한 이 건물과 실제로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사진에서도 보면 요 건물과 요 뒤에 있는 건물은요, 이 라인만 봤을 때는 두 개가 평행이 아닌 거예요. 놓여져 있는 방향이.
얘는 이렇게 가지만 얘는 또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죠. 그래서 요것과 요거는 임평행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 대놓고 평행으로 구워놓고 여기다가 얘를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그러면 투시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뭐에 조심을 해야 되느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투시가 적용이 됐든 안 됐든 약간의 투시가 적용되는 것 같기도 하고 모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개념들이 화면에 또는 이미지상에 보인다 그러면 어떤 개념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평행인선은 건물을 봤는데 얘하고 평행인 것 같고 얘하고 평행인 것 같아요. 그러면 평행인선은 뒤로 갈수록 모인다라는 어떤 개념만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모인다. 모이고 있잖아요. 그쵸? 모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공간에서 입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이런 간단한 물체를 그릴 때도 요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입체를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용면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뒤로 갈수록 이게 되는 거예요. 얘도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거든요. 그럼 뒤로 갈수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하고 얘가 평행이니까 뒤로 갈수록 모인다고 했으니까 뒤로 갈수록 얘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갈수록 얘네 둘이는 모이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얘하고 평행인 선이 여기도 밑에 하나 또 있잖아요. 뒤로 갈수록 그러면 모이게 된다. 뒤로 갈수록 모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뭐만 기억하면 돼요? 얘가 앞인지 뒤인지만 정확하게 찾고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앞과 뒤의 개념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간을 그릴 때 투시를 적용시키는데 무리가 없으실 거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틀을 잡을 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일정 투시 정도 라인으로 지금 제가 그어드린 선들 같은 경우의 느낌을 먼저 잡아놓고 건물을 그리면 훨씬 편하게 그릴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기본적인 투시 라인을 잡아놓고 나서 건물을 그리면서 그냥 무조건 여기에다 다 맞춰버리면 이 건물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미세한 꺾임이나 공간에서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은 상태의 그 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은 그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투시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인 개념인 거고요. 이 개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때는 이건 개념인 거고 이 개념을 맞춰서 기본적인 시작은 하지만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 더 관찰해줘야 될 건 뭐냐면 자, 이 라인과 이 라인은 원래 평행인 라인인지 아니면 각도의 기울기가 이 라인과 이 라인은 절대 수평선이나 절대 수직선의 관계에서 기울기가 같은 라인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이미지는 이거죠. 예, 이 이미지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될 건데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투시를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우리가 풍경에 나가서 실제 공간을 보고 그릴 때는요. 투시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미지에서만큼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예, 그거는 인간의 눈이 하나가 아니고 눈이 두 개에다가 인간의 눈은 자동 카메라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즉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투시라고 하는 거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익숙해지지 않은 분들은 풍경에 직접 나갔을 때 이게 이렇게 투시가 모이는 거야 아니야 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그래서 투시가 정확하게 판단이 되려면 사실 이제 이미지, 왜냐하면 이 이미지는 카메라로 이미 찍을 때 2D 화면에 3D를 담은 거기 때문에 투시가 적용된 거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투시가 어떻게 적용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투시를 적용하는 공부가 되신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일단 제가 투시 여기에 들어가 있는 투시에 대한 분석을 좀 드리면 자, 일직선. 이 일직선도 완전 수직이 아니죠. 예, 완전 수직이 아닌 상태고요. 예, 그리고 자, 여기에서 들어가면서 쭉 이렇게 들어가면서 요 라인으로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데요. 저 위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라인의 기울기는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라인의 기울기는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라인이 하나 생겼는데 이 부분은 또 이렇게 들어가죠. 자, 결론은 뭐다? 얘는 언덕에 있기 때문에 높낮이가 다른 거다. 그래서 실제로 이 건축물의 투시 라인이 이 라인의 기준에서 만나는 소점이 아니라
이 라인과 이 라인이 뒤로 가면서 만나는 소실점에서 이 건축물의 투시 라인, 소실점이 잡힐 수 있는 거다. 이 부분은 이미 얘네들하고는 다른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다른 기울기가 나온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에가 여기가 되고 뒤쪽이 이쪽이 되기 때문에 모이는 정도의 느낌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쪽 라인이 좀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쪽 라인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여기 라인은 턱이 있는 것 같아요. 턱이. 예,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정도에서 끝나고요. 여기는 또 턱이 있죠. 이렇게 복잡해져요. 예. 여러분들 그 일정 투시라고 하는 거를 뭐 하나만 딱 적용시켜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다 될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투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시점 투시예요. 실제로 우리가 공간에서 만나는 거는 굉장히 다시점 투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히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 이런 거 조금 배우셔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아 내가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 배웠는데 공간이 왜 안 맞지라고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라인 정도 느낌이 지금 보시면 자, 요거는 지금 이렇게 투시가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렇죠? 얘는 라인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이 수직으로 내려오는 라인은 잘 보시면 자, 위로 가면서 이게 조금 약간 이렇게 모이는 각도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얘하고 쭉 올라가다 보면 이쪽 라인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얘하고 얘는 살짝 모이는 느낌이 들죠. 거기에 얘도 마찬가지고요. 예, 얼핏 보면 얘가 2점 투시처럼 보이지만 공간에서 2점 투시가 나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카메라에 찍었을 때 2점 투시로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엄밀히 보면 거의 3점 투시가 대부분이고요. 이런 경우에도 지금 보면 살짝 위로 가면서 모이는 정도 느낌이죠. 예, 그래서 투시를 정확하게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3점 투시니까 아 위로 가면서 좀 모이게 이렇게 그려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 정도 느낌이면은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면서 양쪽으로 모이는 느낌처럼 이렇게 그리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지금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 투시의 개념은 우리가 흔히 이제 보는 1점, 2점, 3점 투시의 개념보다는 조금 복잡한 투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연필을 일단 활용해서 조금 더 정확한 투시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이제 어느 정도 느낌으로 얘가 투시가 좀 나오는지에 대해서 대충 봤는데 그거를 대략적인 투시의 방향으로 먼저 잡아주시면 돼요. 예, 대략적인 투시의 방향으로. 그래서 대충 이 라인의 투시는 자, 이쪽으로 나가는 요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위치상으로 봤을 때 얘가 좀 오른쪽으로 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바닥 라인 위치가 대략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건물의 끝부분 위치가 이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 대략적인 기울기를 잡으실 때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이미지에 대고 다시 그림에 대고 이런 식으로 대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화가들이 그림 그릴 때 옆에 가지고 이렇게 막 대고서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게 다 기울기를 잡는 방법이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되시면 되고요.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셔도 돼요. 눈으로 계속해서 보면서 이렇게 맞추셔도 되고 예, 뭐 어떤 방법이든지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고요. 바로 이제 펜으로 드로잉하는 맛을 좀 살려서 따보겠습니다. 드로잉하는 좀 맛을 살려서 약간 컨티뉴 드로잉 맛도 좀 활용하면서요. 오늘은 검정색 물에 좀 잘 녹는 펜이에요. 예, 물에 좀 잘 녹는 펜이고요. 수성펜 그리고 제가 이제 15강에서 썼던 그 검정색 펜은 피그먼트라고 블랙 해가지고 좀 요건데 따뜻한 검정이라고 써있는 거고요. 요거는 블랙 수성이라고 써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걸로 드로잉하고 바로 물 번짐을 해서 느낌을 좀 잡아낼 거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라인을 따놨기 때문에요. 이거 하나는 이제 좋죠. 편하죠. 조금 더. 드로잉을 하는 게 좀 수월하고요. 되게